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애트리 방승창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예,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때 부실학회 논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왓셋이라는 곳이랑 오믹스 같은 부실학회에 국내 연구자가 한 1,317명 정도 이렇게 투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왓셋이라는 학회에서 2025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슈퍼컴퓨팅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한다고 해놨는데 그거 보니까 맨 위에 애트리 소속의 모 연구실장이 해당 컨퍼런스의 위원으로 고지되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 의원실에서 이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데 그럼 이건 사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이게 돈벌이 위해 가지고 우리 연구자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예전에 2019년에 이 오믹스라는 부실학회에 대해 가지고 이런 연구자 이름 단체 도용했다는 걸로 5,010만 달러 환수 명령을 내렸는데 부당이익 환수 명령 내렸는데 애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자 보호를 위해서 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예. 나서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연구자들의 이 명예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실학회 동의 없이 이름 도용되는 거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민수 부원장님 예. 여쭤보자면요. 이게 키스티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한 바가 있는데 여기 가보니까 부실학술 행사의 정의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단순히 그냥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알아서 니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실학회로 판단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부실학회 목록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런 걸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했으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개인이 들어와서 확인해서 판단하도록 했었던 부분이 미약한 부분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의심되는 학회들에 대해서는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윤 차관님 이거 사실 저희가 청문회 때도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유상인 장관님도 제자분이 이거를 뭐 모르고 가셔가지고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연구자들이 그렇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글씨로 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연구자들이 부실학회 기준만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두면은 거의 뭐 공직선거법 같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태로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학회 목록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2018년에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공직 임명할 때나 아니면 어디 위촉할 때 뭐 제약으로 둔다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기관장 선임할 때마다 매번 이런 거로 투고가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00%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부실 학술지 아니면 부실이 의심이 되는 학술 활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리스트를 하는 부분이 글로벌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회색 지역이 항상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계랑 저희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보다 명확한 크라이테리온이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선거법에 비유했는데요.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이드라인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지스트 이건우 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디지스트 학부 신입생 충원율이 87.5%에 그쳤다는 보도 때문에 네. 걱정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그 의대 증원 문제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총장께서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은 했었는데요. 요번에 그 입시 수시 모집을 받아본 결과 경쟁률이 저희가 23대 1 정도로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 학생들 중 이탈률은 늘어난 것을 감지하십니까? 이탈률도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직은 영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둥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곧 몇 달 뒤면 터질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사실은 결국은 이탈을 방지하는 거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잘 케어해 주는 게 가장 아니, 좋은 총장님 방법이라고 이게 생각하고 실제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에 대책을 얘기할 텐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대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하여간 예. 당장은 크게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박정래 총장님 혹시 네? 예, 어떤 그 유니스트는 관점이 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우리 이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상으로 그 우려가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입시, 후내년 입시로 가면은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과기 특성화 대학의 경우는 과학고라든지 영재고 학생들의 비중이 일반고 학생들 그 진학 비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 문제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이렇게 배정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과기원을 선택해서 들어오던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니스트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한 11명 정도 교수가 퇴직하고 한 6명 정도가 수도권을 이직한 거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교수들 이거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과학기술 연구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에 자리만 나면 다 이렇게 옮겨가 버리는 형태가 지속되면은 이게 학생들이 믿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맞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그 교수의 높은 이직률은 학생들의 학습권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근데 이게 뭐 영향이 주거 문제입니까? 교육 문제입니까? 대충 뭐라고 들으시고 계십니까? 총장님? 큰 문제는 자녀 교육에 따른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금 그럼 최근에 유니스트의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하는 법이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 전형이라는 걸 좀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그게 것들은 현실화되면 하겠습니다. 교원 이탈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